제가 또 적었던 게 이제 LG생활건강 더 페이스샵 사업부 해외 마케팅 팀 아르바이트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제가 아까 화장품 회사에 되게 입사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화장품 회사 쪽을 더 집중할 수밖에 없던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다 모두들 아르바이트 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도 다 이제 막 과외건 뭐 어디 매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건 다들 아르바이트를 했던 상황이고, 아, 나도 이제 더 이상의 약간 뭔가 철없음을 보이지 않으려면은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마트가 하나 있었는데 마트 안에 더 페이스샵 매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매장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지원을 했죠.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지원을 해가지고, 됐어요. 왜냐면 집 앞이 거의 3분 컷이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너같이 가까운 친구가 와서 아르바이트 좋겠다 해서 저를 뽑은 거였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아르바이트를 대학교 거의 4학년 때까지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막 방학 때 이제 아르바이트 뽑은 거니까, 주 4, 5 이렇게 나갔어요. 가서 한 6시간씩 일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더 상황을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이럴 때는 뭐 일주일에 2번씩만 나가기도 했고 어쩔 땐 진짜 바쁘면 그냥 아침에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만 오픈하고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고 사실 저도 부담 없이 계속 어쨌든 이런 화장품 매장에서 좀 길게 거의 한 3년 반에서 4년 가까이 아르바이트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그런 정상적인 경험은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 이력서 썼는데 1일 평균 50여 명 고객 응대 및 제품 판매 나름 좀 수치적으로 적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객에게 맞는 꼭 필요한 제품을 지원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통한 매출 증대를 했다. 실제로 매출도 조금 늘게 하긴 했어요. 나중에 몇 년을 일했는데 계속 못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연계 판매 요렇게 하라고 이제 매니저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그대로 또 하려고 노력을 했고 모시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친절하려고 노력을 했죠. 뭐 가끔 가다가 뭐 매장에서 그 나레이터 이런 거 쓰기도 하는데 뭐 그거 하시는 알바분이 없다고 하면은 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해보게 됐는데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버벅거리기도 했지만 나름 되게 이렇게 열심히 했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험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내가 이제 어쨌든 아까 토익 830점이고 뭐 마땅한 자격증은 없고 근데 화장품 회사에서 해외 관련 업무는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든 생각이, 내가 일단 이게 하고 싶다는 거를 널리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한테 알려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저의 의지가 꺾이지 않길 바랬거든요. 내가 하고 싶다는 것도 이걸 말로 뱉지 않고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의지가 꺾이고 잊어버리고 이러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 누구랑 나한테 야, 너 성경 원래 너 그거 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렇게라도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막 말을 다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 되게 화장품 회사 해외 마케팅 팀에서 일하고 싶다. 해외 영업 해외 쪽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 뭐 그 얘기도 했죠. 막 스펙이 이거밖에 안 되고 너무 힘든데 막 어떡하면 좋아. 근데 사실 이거를 말할 때 그 심리는 그거예요.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성경아,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 뭐, 노력해봐. 뭐,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뭐, 말로는 괜히 또 막, 나 자신 없고 막 이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다니는 중에, 한 친구가 그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학교 그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에서 더 페이스에서 해외 마케팅 팀 봤는데, 거기 토익 900점 안 넘어도, 지원 가능한 포지션이 있던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해외 마케팅 해외 쪽인데 토익 900을 안 넘어도 돼? 아르바이트생이? 이랬죠. 근데 진짜 그 친구가 딱 이제 줬는데 해외 마케팅 팀에서 총 3명을 뽑았어요. 해외 마케팅 팀 안에도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뭐 교육 파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품 개발하는 또 파트가 있었고, 또 약간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또 그런 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해외 교육 파트에서 아르바이트 한 명 뽑는데 그 친구는 이제 더 페이스 샵이 해외 수출할 때 이제 제품 교육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제품 교육을 할 때 뭘 보고 하겠어요?
제품 교육 자료를 보고 진행하죠. 그래서 화장품 회사 국내 교육팀에서 교육 자료를 만들고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해외에다가 교육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포지션이었어요. 당연히 이건 토익 900점 넘고 심지어 영어에 대한 표현력이나 이런 것도 좋은 친구가 해야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업무를 하는 친구가 한 명. 그리고 두 번째 포지션은 아까 말했던 프로모션.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연예인 마케팅이 더 이제 활성화됐을 때라, 해외에 이제 그 수출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총판, 그쪽에 이제 거래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연예인을 데리고 가서 이제 프로모션 투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었겠죠. 뭐 매장에서 뭐 얼마 이상 사면은 뭐 복권을 주는데 그 복권을 긁어서 뭐 1위에 당첨되고 뭐 하면은 뭐 그 현지에서 하는 팬사인회에 뭐 참석할 수 있고 뭐 이런 권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뭔가 계획하고 자료를 또 만들고 뭐 번역을 한다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면은 그것도 당연히 이제 영어가 중요하죠. 해외에 있는 그쪽에 어떤 또 마케팅 팀에서 일하는 뭔가 친구한테 뭐 메일링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영어를 더 자유자로 잘 써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900이 안 넘어도 되는 포지션이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해외에 제품을 수출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해외 식약처에 등록을 해야 돼요. 제품 등록을. 그럼 이 제품 등록을 하려면은 이제 어쨌든 국내에 있는 이런 우리 화장품 제조원들한테 서류를 요청을 하고 받아가지고 또 이제 그거를 국내에 있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아니면 주한 태국 대사관 이런 데서 이제 가가지고 서류를 공증받고 이제 전달하는 일 같은 거를 하는 게 있거든요. 해외에다가. 근데 이 포지션 같은 경우는 영어를 알면 알수록 좋은 자리긴 한데 최소한으로는 제품에 대해서 좀 잘 알고 화장품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서류들을 좀 읽을 줄 알고 하는 수준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아니면은 기본적인 어떤 포맷이 있어서 그 화장품에 대해 보면 뒤에 이제 라벨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보면 뭐 사용시 주의사항 해가지고 뭐 이 제품을 쓰면은 또 얼굴이 촉촉해지고 뭐 맑아지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뭐 전성분은 이런 전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뭐 이런 거 쭉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영문으로 또 바꿔가지고 뒤에 이제 패키지 뒤에다가 이제 라벨을 만들어 붙여야 돼요. 해외 수출할 때는. 아니면은 이제 아예 출력할 때 이제 케이스에 인쇄가 되거나. 근데 이제 그거를 라벨을 만드는 작업을 일부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업무 포지션이 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 업무는 이제 토익이 800점만 넘어도 가능하다 했던 게 바로 요 직무였어요. 저는 이제 요거를 지원했는데 딱 지원하면 느꼈죠. 근데 이 아르바이트는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되게 좋은 포지션이구나, 유리한 포지션이구나 생각을 했죠. 왜냐면 나는 더 페이스샵 매장에서 3년 반 정도를 일하면서 어떤 제품이 새로 출시되고 단종되고 했는지를 저는 다 이력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해외에 판매하는 제품은 국내에선 단종되었더라도 해외에서는 운영하는 제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의 히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알면 알수록 유리했던 일이었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어필을 했죠. 제가 뭐 다른 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제가 매장 알바를 되게 했었고 제가 제품을 진짜 많이 알고 하면 진짜 꼼꼼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했는데 진짜 제가 됐어요. 근데 심지어 이게 더 좋았던 거는 6개월 이상 꼭 해야 되는 아르바이트인데 그때 당시엔 조금 부담이었을 수도 있어요.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아르바이트를 6개월 정도 한다는 거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지나고 보고 생각했을 때는 이 아르바이트는 6개월 정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좀 해봤다.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구나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 다음에 이제 제가 첫 회사를 입사할 때는 이 경험이 굉장히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면은 대기업,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사실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 안에서 같은 시스템을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 안에서는 이 업무가
뭐 전체 이제 영업하는 분들이 있고 마케팅 하는 분도 있고 뭐 관리하는 분들이 있고 해가지고 그 수많은 업무에서 한 뭐 10%의 비중을 차지할까? 그 정도의 업무라고 하면 지금은 더 커졌어요. 지금은 이제 가장 이제 해외 규제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의 뭐 한 4분의 1에서 막 그 정도까지는 비중이 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그렇게 약간 조금 등한시되었던 업무였지만 어쨌든 이 업무가 이제 다른 중소기업의 어떤 화장품 해외 영업팀에 들어가서 한다 하면은 내 업무의 30%가 이 업무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내가 해외 마케팅도 해야 되고 해외 영업도 해야 되고 그 중에 일부로서 이 제품 등록을 안 하고 물건이 팔 수 없으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자잘자잘하고 잡다한 일이기 때문에 내 업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더 페이스샵은 사실 되게 수출 국가가 지금도 여전한지 모르겠지만 국내에 있는 화장품 회사 중에 수출 국가가 제일 많았던 회사였어요. 정말 너무너무 막 남미부터 해가지고 막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중동도 그렇고 다 있던 거였는데 그런 화장품에 대한 대응 업무를 요 6개월의 시간 동안 해볼 수가 있었고 이걸 토대로 해서 다음 회사에 갈 때 이제 어필을 많이 했죠. 왜냐면 제가 다음에 이제 진짜 취직했던 그 회사는 이제 국내에 대한 기반을 다지고 해외를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런 등록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경험값이 없다 보니까 어떤 서류를 보내도 이제 이 서류 아닌데 다른 서류 다시 줘.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런 이제 업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모르는 거 있으면은 이제 뭐 근데 대행사도 그렇고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인맥이라고 그러죠.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훨씬 더 스무스하게 업무들을 진행을 할 수 있었고 취직한다면 2, 3개월은 또 수습기간이잖아요. 그 수습기간 동안 이런 업무들도 잘 이제 말하는 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정식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죠.